안녕하세요. 서든초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의학 드라마는 좋아하시나요? 저는 의사인데도 의학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인데요. 올해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가 방영되기도 했죠. 대부분 의학 드라마에서는 제가 전공한 외과 의사들이 멋지게 나오고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 의사들이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전에는 김명민 님이 간담체외과 교수로 출연한 하얀 거탑이 있었고요. 지성님과 김민정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흉부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유아트도 있었죠.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김래연님과 박신혜님이 신경외과 교수로 등장했던 닥터스도 있었죠. 주인공들 외모가 너무 훈훈하네요. 최근에는 명불허전이죠. 최고의 서전인 낭만닥터 김사부가 그렇고요. 김사부님은 무려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트리플 보드 의사로 나와요. 앞에 새 드라마 주인공 의사들을 모두 합쳐놨네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나오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도 의전원 입시를 준비할 때 하얀 거탑을 즐겨봤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최고의 수술 실력을 뽐내는 멋진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됐었거든요. 힘든 수험생활 때 가끔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동기부여가 돼서 다시 열심히 공부할 힘이 났었어요. 의대를 목표로 하는 분들도 좋아하는 의학 드라마를 한 가지씩 쉴 때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학 드라마에서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멋지게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 과들은 현실 세계 의사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비인기과예요. 많은 분들이 의학 드라마 주인공처럼 저렇게 멋진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대생들이 없다고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의사라면 저렇게 멋진 의사가 되고 싶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요. 물론 많은 의대생들도 의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저렇게 멋진 외과 의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의대에 다닐 때도 몇몇은 그런 생각을 가질 테고요. 또 인턴을 돌면서도 아주 극소수는 그런 꿈을 계속 가질 거고, 그래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에 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의학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만 가정이 있는 현실의 의사들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과들을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는 힘든 경우가 많겠죠. 또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와는 맞지 않기도 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외과나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떤 과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공신, 즉 공부의 신 의대생들이 인기과에 가기 위해서 주말마다 또 학원에 간다 라는 내용이에요. 제목을 보시면 피한성, 정재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피한성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정재영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를 줄인 말인데요. 소위 인기과를 모아서 이름 붙여 놓은 거예요. 피한성, 정재영에 속하는 대부분의 과들이 전문의가 되면 상대적으로 근무가 편하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알려진 과들이죠. 좀 더 과거에는 피한성이 더 인기였었고 최근에는 정재영이 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외과 의사인 제가 생각하는 남자 의사들 인기과 베스트 3를 말씀드려 볼게요.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대망의 1위는 정형외과이고요. 2위는 재활의학과, 3위는 영상의학과예요. 그럼 정형외과부터 하나씩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남자들의 인기과 1위는 정형외과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인기과인 피한성, 정재영에 속하지 않는데 제가 1위로 꼽으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의학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의학 드라마 주인공은 현실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전공별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정형외과가 전공의 지원율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2위는 재활의학과이고요. 피, 안, 성, 그리고 정, 재, 영 모두 상위 그룹에 속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참고로 저의 전공인 외과를 포함한 비인기과 4대장들인 외, 산, 비, 흉 모두 아래쪽에 속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뼈쌤으로 나온 이분이 가장 친숙한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가 싶네요. 의대에 입학하고 인턴이 되어 보니 정형외과가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의대 남자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한 번쯤 정형외과를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손을 쓰는 외과 계열 과에 관심이 많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정형외과를 희망 과목에 꼽을 정도였고요. 운동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학생들도 많으니 근골격계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고, 운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 응급처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정형외과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형외과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현실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진료 과목들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과들 중 하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 정형외과는 환자들이 끊이질 않아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운동하다가 팔다리, 어깨, 무릎을 다치거나 무리해서 통증을 호소할 때가 있고요. 외과 계열 의사들이나 시술을 오래 하는 의사분들이나 미용을 하시는 분들처럼 직업적으로 신체 일부를 오래 사용해서 어깨나 손목, 팔꿈치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연세 있는 분들은 팔, 다리, 어깨, 무릎 이런 관절이 안 좋은 분들 정말 많죠. 또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놀다가 발목을 삐끗하거나 팔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정형외과를 가게 되거든요. 팔, 다리와 어깨, 무릎 등의 관절, 그리고 허리를 보는 과인데, 수술적인 치료도 하고 수술 외에 약물 치료나 관절 주사 등의 간단한 시술도 하게 되고요. 칼을 쓰며 수술을 하고 싶은 외과 의사가 꾸민 의대생으로서 정형외과는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며 서전으로서, 외과 의사로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수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드물지만 불의의 사고로 손을 다치거나 몸을 다쳐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하기에 몸이 힘들거나 손을 떨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도 정형외과 의사는 팔, 다리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을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끊임없는 환자들의 수요는 여전한 채로요. 이렇게 동네 의원에서 수술은 안 하고 외래 진료만 보는 정형외과 의사들끼리는 정형내과라는 말도 하는데요. 내과 의사처럼 외래 진료 중심으로 보면서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인 거죠. 외과 의사로 살면서 내가 자신 있고 잘할 수 있고 나랑 잘 맞는, 손을 쓰고 수술하는 직업을 택해서 하고 있어도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별로인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외과 의사도 정말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외래 진료만 할 때도 힘든 때가 있는데, 수술은 더욱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실제로 손을 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쓰는 행위라서 컨디션이 중요한데, 수술이 잡혀 있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하고 싶은데도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수술을 매일 하면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손이 떨리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정말 소위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는 이런 경우에 외래 진료 중심으로 보면서 계속 진료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외과 의사나 신경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다른 과는 외래 진료만 보기에는 환자들 수가 한정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는 제가 생각하는 남자 의사들의 최고 인기과 1위입니다. 2위는 재활의학과예요. 재활의학과 하면 정선근 교수님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TV에도 종종 출연하셔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백년허리, 백년운동 등 베스트셀러 도서도 출판하신 분인데요. 본인도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재활의학과 관련 질병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활의학과도 정형외과처럼 운동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 의대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남자들 중에도 피 보는 것을 싫어하거나 수술 등 손재주가 필요한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형외과보다는 재활의학과가 더 어울리죠. 재활의학과는 신경계, 근골격계의 질병이나 손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인데요. 스포츠 재활 말고도 뇌졸중이나 척수질환, 사지 이상, 신경과 근골격계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야예요.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많은 편이고 요양병원 등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력이 필요해서 최근에 페이가 꽤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근무 자체도 외과 계열 진료과처럼 몸을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라서 QOL, 삶의 질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편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요즘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져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3위는 영상의학과예요. 영상의학과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상의학과 의사를 직접 만날 일이 잘 없거든요. 영상의학과에서는 이렇게 주로 CT나 MRI 같은 검사를 판독하거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직접 하고 판독을 해주는 일을 해요. 요즘에 AI가 발달되어 CT, MRI 등의 검사 판독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영상의학과에서 의사들이 직접 CT 등을 촬영한 영상을 일일이 보면서 정상과 다른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영상의학과가 이렇게 인기 높은 걸 알 수 있죠. 직업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하네요. 일반인 분들도 가끔 영상의학과 의사분들을 볼 수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볼 수 있어요. 대학병원 외과에서는 유방 초음파나 갑상선 초음파를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때 영상의학과 교수님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직접 검사를 해주기도 하고 판독 결과도 내주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 CT, MRI 등의 검사 결과만 컴퓨터 영상으로 보고 판독하는 일을 하죠. 제가 외과 전공의 때 영상의학과에 가끔 찾아갈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맡은 환자 검사 결과를 급하게 알아야 할 때 직접 찾아가서 결과를 여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상의학과에서는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고 교수님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해서 컴퓨터 화면이 잘 보이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며 일하는 환경이라서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천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과, 외과 등 기본적인 임상 진료과들은 환자들을 보고 보호자분들을 만나고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영상의학과 의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환자나 보호자분들과 트러블이 있는 등의 경험으로 사람을 직접 보지 않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아주 선호하는 과예요. 사람 만나는 스트레스 자체가 적으니까요. 또 영상의학과가 그렇게 판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술도 아주 많이 하는 편인데, 대학병원에 인터벤션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방사선 촬영 장치와 이렇게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곳인데요. 이 사진처럼 영상의학과 의사가 납복을 입고서 그 위에 수술을 하는 의사처럼 묵은 가운과 장갑을 낀 채로 시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인체 혈관이 좁아진 곳을 몸에 구멍만 뚫은 후에 가는 철사를 이용해서 그곳에 접근을 해서 벌루닝이라고 해서 풍선처럼 커지게 하거나 스텐트를 펼쳐서 혈관을 넓혀준다든지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외과에서도 복부 대동맥류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서 몸 안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이 질병을 치료할 때 과거에는 배를 열어서 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몸의 구멍을 작게 뚫고 긴 철사와 스텐트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는 배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회복 기간도 길고 한데, 이렇게 긴 와이어를 이용해서 구멍만 작게 뚫고 해서 치료할 수 있다면 회복도 훨씬 빠르고 몸의 상처도 작게 남아서 정말 좋은 치료법이거든요. 수술하는 걸 침습적이라고 하면 인터벤션 시술은 최소 침습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면 먼저 시도해보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영상의학과에서는 시술을 하면서 약간 외과 의사적인 면모도 있어서 영상의학과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뭔가 손 쓰는 시술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추가적인 옵션이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외과 의사인 제가 생각하는 남자 의사들의 인기과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